하제소프트와 함께하는 USB 너 뭐니? 안녕하세요. 저는 하제소프트 이봉석 대표이사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4장 USB 링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죄송한 말씀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3장까지 녹화를 할 때는 제가 USB 이북이라는 책을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해드렸었는데 지금은 모 출판사와 계약 관계가 있어서 다운로드가 이제 금지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얼마 있으면 곧 에이콘 출판사를 통해서 요 이북 대신 여러분들이 책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4장 USB 링크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인데요. 어떻게 보면 1장, 2장, 3장까지는 좀 중요한 의미를 가졌고 또 앞으로 남아있는 것 중에서 5장 그리고 8장 이렇게 보통 중요도를 놓을 수 있는데 오늘 배우는 4장은 어떻게 보면 그냥 넘어가도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좀 가볍게 이번 4장을 준비를 했는데요. 4장을 통해서 슈퍼스피드 그리고 고속 시리얼 버스를 쓰는 PCI 익스프레스 이와 같은 버스에서 사용되는 이 링크에 대한 특징을 간단하게만 살펴보시고 이런 식으로 슈퍼스피드에서는 링크가 운영이 되는구나 이 정도만 파악하시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삼았으면 좋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책이 나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인터넷상에서 USB 관련된 스펙들을 받아서 보시면 도움 자료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4장 USB 링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USB 링크에 대한 그런 이슈는 3.0 슈퍼스피드에서부터 생겼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링크라는 용어는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지만 지금부터 배우는 이 USB 링크에 대한 설명은 분명히 슈퍼스피드 이후의 그런 통신 속도에서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빠른 속도와 그리고 효과적인 전력 사용, 연결 상태 관리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고속 통신을 하는 특히 고속 시리얼 통신을 하는 그런 버스상에서는 LTSSM이라는 링크 트레이닝 앤드 스테이터스 스테이트 머신이라는 이런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안정적인 그런 링크 형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LTSSM 머신의 상태 머신은 USB나 PCI 익스프레스와 같은 이런 버스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장과 관련돼서 많이 하시는 질문은 한 두 가지 정도로 한번 묶어봤는데요. 첫 번째로 링크 단에서 사용하는 전용 패킷이라는 게 존재하나요? 자,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일반적인 USB 패킷, 우리가 셋업 패킷, 토큰 패킷, 데이터 패킷 이렇게 얘기하던 그런 패킷들 말고 링크 단이 사용하는 전용 패킷이 있나요? 라는 뜻입니다. 네, 정답은 그렇습니다. 링크 단에서도 나름대로 링크를 위한 전용 프로토콜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프로토콜을 위해서 USB에서는 전용 어떤 패킷, 전용 패킷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 링크 형성 과정을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이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죠. 링크 단과 그리고 상위 프로토콜 단은 어떻게 구분될 수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서 말하는 링크는 USB 3.0 슈퍼스피드에 준해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슈퍼스피드에서 보통 프로토콜 단에 사용되는 패킷들은 TP, 트랜잭션 패킷이나 DP, 데이터 패킷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와 같은 패킷들이 내려올 때 TP나 DP가 내려오면 그 TP나 DP 앞뒤로 헤더나 테일 형태로 해서 어떤 내용이 달라붙습니다. 그 달라붙는 내용, 그것이 바로 이 링크 단이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죠. 물론 이제 자세한 어떤 형태는 오늘 배울 테니까 뒷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프레임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가운데 파란색으로 표시가 된 부분, 이 부분이 보라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상위 프로토콜에 사용되는 TP나 또는 DP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뒤로 붙는 부분 있죠? 이렇게 앞뒤로 붙는 부분, 이 부분이 링크 계층이 사용하는 그런 헤더나 테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슈퍼스피드에 사용하는 헤더 패킷은 대표적으로 LMP, 우리가 링크 매니지먼트 패킷, 또는 TP, 트랜지션 패킷, 다음에 ITP. 우리가 이것은 이제 인터타임,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 풀스피드나 또는 로우스피드 같이 나리적 속도에서 우리가 SOF라고 그래서 스타트 오프 프레임 역할을 하던 그런 어떤 주기적인 시간마다 발생하는 그런 ITP라는 패킷이 있고요. 그리고 DPH, 우리가 데이터 패킷 사용하는 데이터 패킷의 특별히 헤더, 이런 것들이 일종의 헤더 패킷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과 그리고 데이터 패킷, DPP라는 데이터 패킷, 이런 패킷들이 바로 대표적으로 앞뒤로 이런 식으로 헤더와 링크가 붙게 되는 겁니다. 어느 쪽이 앞일까요? 바로 오른쪽이 앞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된다고 가정한다면 이쪽이 헤더가 되고 이쪽이 테일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이 테일 부분에서 사용되는 LCW에 초점을 맞춰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 보시는 그림은 헤더 패킷에 대한 얘기고요. 아래쪽에 대한 그림은 데이터 패킷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데이터 패킷은 앞에 DPH와 DPP가 이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이 형태는 예를 들어서 앞부분은 DPH, 바로 이어서 뒷부분은 DPP,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가지 프로토콜 패킷을 가지고 어떻게 프레임이 구성이 되어서 실제 링크 단에서 앞뒤에 헤더나 테일이 붙게 되는지 그 부분을 보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사용되는 이 LCW에 대해서 조금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CW는 링크 컨트롤 워드로 해석이 되는데요. 크기는 2바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보시는 것처럼 이곳이 먼저 전송된다고 하면 시퀀스 넘버 3비트, 사용하지 않는 거 3비트, 허브 깊이 3비트, 딜레이드, 디퍼드, CRC 이런 식의 순서로 총 2바이트의 영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LCW입니다. 자, 이때 사용되는 그 필드들 중에서 앞부분에 보면 3비트로 구성된 시퀀스 넘버라는 게 있죠. 이 3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값은 총 8가지의 경우의 수를 가지게 될 겁니다. 이 8가지의 시퀀스 넘버는 실제 상위 프로토콜에서 쓰는 그런 넘버가 아니고 링크 단에서만 사용하는 넘버입니다. 즉 링크 단에서만 이 8개를 가지고 로테이션을 하면서 시퀀스를 온전하게 관리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곳이 바로 이 시퀀스 넘버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상위 프로토콜에 사용되는 시퀀스 넘버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곳은 링크 단에서만 사용하는 시퀀스 넘버가 되겠죠. 다음 그림은 링크 명령어를 담은 패킷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자, 링크 명령어라는 게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데,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앞에서 배울 때 LCW는 2바이트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2바이트가 이 앞에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2바이트가 붙었었습니다. 이 형태는 바로 헤더 패킷의 꼬리에 붙었을 때 이와 같은 형태가 되는데요. 이런 패킷이 아니라 링크 단에서 전용으로 사용하는 명령이 있다고 그랬었죠. 즉 프로토콜 단에서 내려오는 이런 패킷이 아니고 링크 단에서 고유하게 사용되는 명령, 그런 명령을 우리가 링크 명령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링크 명령어를 담고 있는 패킷에서는 LCW가 2바이트가 아니고 2바이트가 2개, 즉 4바이트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사실 두 가지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앞에 부분이나 뒤에 부분은 똑같은 내용이고요. 전체적으로 크기를 맞추기 위해서 앞에 2바이트, 뒤에 2바이트를 쓰고 있는데, 이때 이 링크 컨트롤 워드를 보면 필드의 값은 동일하죠. 필드 형태는 동일한 상태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조금 특이한 부분이 하나 보이죠. 여러분 보시면 어느 부분인지 한번 볼까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서브 타입이라는 부분이 조금 틀리죠. 앞에서 보셨던 거는 시퀀스 넘버,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사용이 됐었죠. 지금 어떻습니까? 서브 타입. 그렇죠. 자, 이렇게 서브 타입이라는 값이 사용이 되면서 다양한 종류의 링크 명령어를 정의할 수 있게 됩니다. 링크 명령어 앞에 붙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피지컬 레이에서 보통 사용하는 이 시퀀스 앞에 붙어 있는 어떤 캐릭터라고 하는데요. 이건 이제 순서열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우리가
피지컬 레이어에서 공부를 할 시간이 될 때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앞부분은 신경 쓰지 마시고 뒷부분 이 링크 컨트롤 워드, 링크 커맨드 워드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래쪽에 있는 이런 서브 타입이나 나머지를 가지고 다양한 명령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다음과 같은 이런 표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표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씌워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니까 큰 어려움은 없을 텐데요. 종류를 보면 결국 링크단에 사용하는 커맨드 명령어로서 lgood, lcrd, lretry, lbed, lgo, 그리고 lau, xu, pma, 그리고 lup, 그리고 ldown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링크 명령어입니다. 자, 이와 같은 명령어들은 이제 어쩔 때 사용되느냐, 어쩔 때 어떤 의미로 사용되느냐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링크단에서는 이와 같은 명령을 가지고 링크를 유지를 하는데요. 특별히 여기 L9에 사용하는 L9에서 이 N이라고 표시된 거, 이 N은 시퀀스 넘버가 모두 8개다 보니까 그 8개의 시퀀스 넘버를 겨냥하고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8개의 시퀀스 넘버를 표기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0에서 3까지 비트 중에서 3비트, 즉 4비트 중에 3비트만 쓰죠. 3비트를 가지고 이와 같은 의미를 표현함으로써 이 L9 N이 사실 L9 3인지 L9 7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LCRD를 보겠습니다. LCRD는 크레딧이라고 하는데요. 얘는 X를 썼습니다. N이 아니라 X를 쓴 이유는 다른 의미라는 뜻이거든요. 링크 명령에서는 여기에 사용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모두 4가지가 있습니다. A, B, C, D. 이 A, B, C, D 이런 식으로 계속 로테이션이 돼요. 그러니까 시퀀스 넘버는 0에서 7까지 로테이션이 되고 크레딧은 A부터 D까지 계속 로테이션이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Lgo UX라는 게 있죠. Lgo UX. 이때 사용되는 X는 1, 2, 3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U1으로 가라, U2로 가라, U3로 가라 이런 식으로 현재 링크의 전력 상태, 전력 소비 상태의 스테이트 머신을 돌리는 거죠. 뒤에서 설명해 드리겠지만 평상시에 전력을 풀로 쓰고 있을 때 U0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U1, U2, U3 이렇게 단계적으로 저전력 상태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링크가 오랜 시간 동안 사용되지 않고 있을 때는 알아서 링크 양쪽 단의 포트가 알아서 이와 같은 lgo라는 명령을 통해서 저전력 상태로 전환하는, 그래서 이 링크는 평상시 사용되지 않을 때는 전력 소비가 줄어드는 거죠. 그럴 때 사용되는 명령어로서 lgo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명령어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명령어들을 하나씩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와 같은 링크 명령어가 의미를 가지는 영역이 어딘가,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바로 링크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 링크라고 하는 것은 포트와 포트끼리 연결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을 링크라고 하죠. 즉, 이 링크 커맨드 워드는 상위 쪽 프로토콜에 사용하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링크 안에서만 사용되는 명령입니다. 알아서 특별 소프트웨어가 특정 클래스 드라이버나 어떤 프로토콜에서 어떤 명령을 주지 않아도 링크 단이 알아서 능동적으로 자기들이 알아서 링크 단을 운영하는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포트와 포트가 이와 같이 LCW를 보내고 또 LCW를 받고 이런 식으로 내려가고 올라오는 이런 형태로 커맨드를 주고받게 됩니다. U0 상태에 있을 때 이렇게 커맨드가 주고받게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U0라는 거는 풀로 전력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죠. U3 상태, U3 상태는 전력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상태, 소위 서스펜드 상태라고 하는데요. 서스펜드 상태가 됐으니까 당연히 이 상태에서는 이런 링크 커맨드는 주고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링크가 이렇게 전력을 안 쓰는 상태, 즉 저전력 상태가 되어서 서스펜드 상태에 됐어도 이 링크는 그대로 존재하는 거죠. 하지만 이 링크는 LCW를 주고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이 U3 상태에서는 링크 커맨드를 주고받지 못하다 보니까 다시 서스펜드를 리줌 상태로 돌리기 위해서 U3 상태를 벗어나는, U3 상태에서 벗어나는 그와 같은 특별히 설계된 그런 방식들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U0 상태가 돼야만 이와 같은 패킷을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U3 상태가 되면 패킷을 주고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태에서는 패킷을 주고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설계된 특별한 방법으로 U3 상태에서 U0 상태로 돌아가야만 한다. 그것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중에서도 L9를 한번 보도록 하죠. L9에 사용되는 N은 시퀀스 넘버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L9은 양쪽에서 보낼 때 어떤 의미로 보내냐 그것을 알면 되는데, 자, 만약에 다운스트림 포트 쪽 방향에서 본다면 어떤 데이터를 하나 보냈습니다. 4번 시퀀스 넘버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보냈습니다. 이때 4라는 값이 어떤 시퀀스 넘버냐면 링크 단에 사용한 시퀀스 넘버입니다. 아까 앞에서 보셨던 링크 컨트롤 커맨드 워드, 링크 컨트롤 LCW였죠. 링크 커맨드 워드죠. 예, LCW라고 하는 그곳에 사용되는 시퀀스 넘버, 그 시퀀스 넘버가 0부터 7까지 변하는 그게 지금 4번 단계다라는 뜻이에요. 4번 단계. 그래서 이 4번 단계 패킷이 전달이 됐을 때 버퍼가 그 패킷을 받았습니다. 온전하게 받아서 이렇게 딱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으로 데이터를 잘 받았다라는 뜻으로 Lgood이라는 패킷을, 명령 패킷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Lgood이라는 말은 잘 받았다. 4번, 지금 4번 시퀀스를 잘 받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위에서 지금 내려왔던 요 명령 패킷, 이 패킷을 보면 4는 LCW에 해당하는 부분일 것이고, 앞에 보라색이 뭐가 될까요? 바로 프로토콜 단에서 내려온 TP나 DP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일반적인 패킷이 되겠죠. 거기에 LCW가 붙어서 이렇게 4가 내려간 거고, 이것을 받은 업스트림 포트 쪽에서는 L94라는 의미의 이런 LCW 링크 커맨드를, 링크 명령어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죠. 이번에는 업스트림 포트에서 다운스트림 포트로 데이터를 보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2번 시퀀스 넘버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양쪽의 번호는 서로 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 다른 포트이기 때문에. 그러면 마찬가지로 2번을 잘 받았다. 이런 뜻으로 Lgood2라는 이런 명령 패킷을 보내게 되는 거죠. 자, 크레딧은 무슨 의미냐면, 크레딧은 방금 전에 이렇게 버퍼를 잘 받았을 때 Lgood이라는 명령으로 4번 시퀀스의 패킷을 잘 받았다. 그런데 이 버퍼가 이제 비워졌다. 자, 비워졌다는 말은 나름 처리가 되었다.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될 수 있는데, 버퍼가 비워졌으니 다음 걸 보내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버퍼가 비워졌어 라고 말할 때 우리가 크레딧이라는 명령을 보내게 되는데, 이때 A, 이건 순서는 이제 어떤 순서가 정해지면 그때부터 로테이션만 지켜주면 돼요. 처음이 만약에 A면 그 다음에 B, C, D, 또 A, B, C, D 이렇게 로테이션만 이루어지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가장 정상적인 케이스죠. 어떤 명령어, 어떤 패킷을 받았어요. 받았고 그 패킷을 잘 받았다. 그 다음에 비워졌다. 이 비워졌다는 말을 보내야 다음 패킷을 또 보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이 링크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성공적으로 데이터를 수신하는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림과 같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위에서 먼저 보면 어떤 패킷을 받았어요. 그런데 CIC 오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lbad라는 이런 명령어가 전달되는 거죠. lbad, 깨졌다는 뜻으로 이제 이해를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어떤 거냐면 retry라는 말은 다시 보낸다, 재전송을 다시 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retry. 그리고 4번을 다시 보내게 됩니다. 이번에는 lgood, 그리고 crd. 이와 같은 순서로 링크 단이 명령을 주고받기 때문에 온전하게, 안전하게 데이터가 흐름 제어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흐름 제어상으로 데이터 놓치지 않고 온전히 잘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양쪽 포트가 서로 이와 같은 행동을 각각 다 한다는 겁니다. 자, 앞에서 배웠던 U0, U1, U2, U3에 대한 얘기인데요. U0 상태, 이 상태가 완전히 풀로 전력을 쓸 수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이 상태보다 약한 상태는 전부 다 U1, U2, U3가 되는데, 각각의 상태로 진입하는 명령어는 링크 명령어 중에 바로 lgo라는 명령입니다. lgo. 특징을 잘 보시면 항상 어떻습니까? U0에서 명령을 받죠. U0에서 명령을 받고 U0에서 명령을 받습니다. 즉 명령어는 항상 U0 상태, 완전히 풀로 전기를 쓰는, 전력을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링크 상태에서만 U0에서만 명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U0에서 U1으로 빠졌습니다. 자, 약간 저전력이 되는 겁니다. 약간 저전력으로 상태로 빠졌다 하더라도 이 상태가 되면 이때는 명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링크 단이 일단 저전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시간을 두고 양쪽 포트가 지정한 어떤 특정 시간, U2 타임아웃이라는 시간이 있어서 그 시간 동안 깨어나지 않으면, 즉 그 시간 동안도 데이터 통신을 하지 않는 게 확인되면 양쪽 단에서는 그냥 조용히 U2로 빠집니다. 그래서 U2로 빠지는 케이스는 이렇게 U1으로 갔다가 내부적으로 타임아웃이 발생해서 U2로 가는 경우와 그냥 직접 그냥 U0에서 U2로 가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죠. U3 마찬가지입니다. U3는 그냥 U3로 가라, 이렇게 빠지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U1, U2, U3에서 다시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오는지 보십시오. 바로 LFPS라는 시그널을 사용합니다. LFPS는 Low Frequency Polling Signal, 그러니까 결국은 아주 저주파수, 주파수는 저주파수인데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신호라는 뜻이거든요. 원래 링크가 데이터 통신을 하기 위해 굉장히 빠른 주파수를 쓰죠. 고속 통신을 하니까. 하지만 지금은 전기를 많이 쓸 수 없는 저전력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는 저주파수를 쓰는데 대신 계속 반복적인 어떤 패턴의 시그널을 보내서 양쪽의 포트가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신호를 우리가 LFPS 신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LFPS 신호에 따라서 각각의 U1, U2, U3 상태에 있던 이 링크의 상태는 바로 리커버리라는 단계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즉 깨어나고 싶을 때, 링크가 깨어나고 싶을 때는 각각의 포트에서 상대방 포트 쪽으로 LFPS 시그널을 보내면 먼저 바로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리커버리 단계로 들어갔다가 다시 리트레이닝 작업을 마치면 U0로 들어오게 됩니다. 즉 트레인이라는 작업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U0 상태로 들어가는 걸 말해요. 즉 링크가 아주 성공적으로 연결되었고 고속 통신이 가능하고 데이터가 깨지지 않는 그런 온전한 상태가 될 때 우리는 트레이닝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상태는 먼저 트레이닝이 되어 있던 상태에서 저전력 상태로 빠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리트레이닝 과정을 거쳐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잘 아셨죠? Ldown, Lup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 명령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자면 평상시에 계속해서 발생하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링크가 그냥 살아있다, 이런 뜻이에요. 링크가 살아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Ldown, Lup, Ldown, Lup 이렇게 두 가지가 각각 TX, RX, RX, TX로 이렇게 내려오는 방향이 존재하죠. 즉 TX 방향을 만약에 놓고 볼 때 평상시에 Ldown, 또 RX로 Lup, 이번에는 RX 쪽으로 Lup, 그 다음에 TX 쪽으로 Ldown. 결국은 이와 같은 개념이 우리가 Lup과 Ldown은 양쪽 포트를 가지고 내려가고 올라오는 각각의 방향에 맞춰서 내가 살아있다, 내가 지금 죽지 않았다, 즉 내가 현재 U0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이런 것을 나타내는 신호로서 계속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패킷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슈퍼스피드가 정상적으로 통신을 할 수 있는 링크 상태에 가 있을 때, 즉 U0 상태에 가 있을 때는 가장 많이 눈에 띄는 패킷이 바로 LDN, Lup 이라는 패킷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이와 같은 패킷들이 결국 계속해서 평상시에 주고받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것은 살아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중간에 ITP 보이죠? 이 ITP, 이 주기적으로 매 마이크로 프레임마다 125 마이크로 세컨드가 될 텐데 그 프레임마다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보내지는 스타트업 프레임과 유사한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good, CRD, good, CRD 이런 말들이 보이죠? 그리고 여기서 예시해 보니까 TP 보입니까? TP 보이죠? 이 TP가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 패킷이라면 거기에 LCW가 붙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LCW에 들어있는 시퀀스 넘버가 4번이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그림상으로 보면 TX, 즉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 어떤 패킷이 내려왔는데 그 패킷의 시퀀스 넘버는 4번이 되는 거고, 이때 이것을 받은 포트에서는 L94, 잘 받았다 4번을, 그 다음에 CRDC, 지금 이제 AB를 거치고 C가 C 순서라고 했을 때 LCRDC 그랬으니까 크레딧, 네가 좀 전에 준 거 내가 소화했다, 그런 뜻이 되는 거겠죠.
자, LTSSM 머신인데요. 이 머신이 굉장히 복잡하죠. 사실 이제 자세하게 배우고 싶으면 요 스펙을 읽어보셔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모든 걸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이 시간에는 이 폴링에서 U0로 들어가는 단계 위주로만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처음에 이제 슈퍼스피드 링크가 형성될 때, 자, 디텍트 단계에서 폴링 단계로 싹 들어와서 여기에서 바로 U0로 들어가면 좋은데, 특정 조건에서는 폴링 단계에서 U0로 가지 않고 이렇게 폴링에서 디세이블로 가거나 또는 컴플라이언스 모드로 가거나 또는 룩백 모드 또는 핫 리셋, 이와 같이 또 리커버리로 가기도 하죠. 여기선 리커버리, 이렇게 엉뚱한 곳으로 가는 그런 케이스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보통 폴링에서 U0로 가면 가장 성공적으로 트레이닝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넘어가는, 이렇게 다른 데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의도된 경우라면 상관없지만 의도된 경우가 아니라면 분명히 어떤 스테이트 머신이 요구하는 순서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하드웨어 개발자들은 이 부분을 디버깅을 하셔야 되겠죠. 특히 여기서 룩백 모드나 컴플라이언스 모드 같은 경우는 디버깅을 위해서 만든 모드고요. 컴플라이언스 모드는 이제 TX 쪽, 우리가 나가는 쪽, 우리가 내보내는 쪽에 대한 링크 쪽의 어떤 테스트를 위해서, 룩백은 들어오는 쪽, RX 쪽을 위한 테스트 모드로 진입하겠다라는 약속으로 사용하는 모드입니다. 그래서 폴링 단계에서 일정 약속을 하고 특정 시그널에 따라서 이 트레이닝이 되어서 U0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쩔 때는 컴플라이언스 모드로, 어쩔 때는 룩백 모드로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게 U0, U1, U2, U3 아까 앞에서 배웠었죠? 요가 상태가 계속해서 변할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폴링과 U0, 이 부분만 조금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링에서 들어오면 이제 폴링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폴링으로 들어오면 각각의 상태를 거쳐서 마지막에 U0 상태로 들어가는, 진입하는 부분인데요. 즉 폴링 단계로 들어와서 U0로 빠지는 이 단계 내에 이렇게 나갈 수 있는 화살표들이 보이죠? 이와 같은 상태로 빠질 수 있는 조건들이 여기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보면 폴링 단계에서 이제 LFPS 단계, LFPS 플러스 단계, 뭐 포트 매치 관계, 포트 컨피그, RX 이퀄라이제이션 등등 이와 같은 각각의 스테이트 머신을 설명하고 있는 스펙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은 좀 더 상세히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중요한 거 몇 가지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폴링에 처음에 들어오면 이 폴링 LFPS 단계에 들어오게 되죠. 이 폴링 LFPS 단계로 들어갔을 때 주고받게 되는 이런 LFPS 시그널에 대해서 이렇게 패킷 어널라이저에서 캡처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는 LFPS 신호만 발견이 되고 있죠. 이와 같은 LFPS 신호가 주기적으로 발생을 하고 이 신호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폴링 LFPS 단계로 진입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RX 쪽과 TX 쪽 양쪽이 다 같이 스윙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단계로 폴링 LFPS 플러스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RX 이퀄라이제이션까지 들어가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단계도 역시 위에 보시는 것처럼 약속된 일련의 이런 문자열들, 순서열들의 문자열들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순서열에 따라서 응답하는 그런 규칙이 있다는 거죠. 올바른 어떤 32개의 심벌 시퀀스, 순서열이라고 하는데 이 심벌 순서열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약속된 대로 진입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약속대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다른 단계, 다른 의미라고 해석을 하게 되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만약에 진입이 실패하면 일로 나가죠. 두 번째에서 나갈 때는 뭐 일로 나가고, 또 세 번째에서 나갈 때 일로 나가고, 이렇게 각각 약속되어 있는 어떤 순서에 따라서 이 순서열을 가지고 진입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정상적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가정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자, 이번에는 RX 이퀄라이제이션 단계에서 액티브 단계로 들어가는 단계 때 사용되는 순서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RX, TX가 각각 이와 같은 순서열의 데이터를 주고 받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순서열에 의해서 이 단계를 통과하느냐, 통과하지 못하느냐를 결정하고 있죠. 자, 이제 마지막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단계 U0로 진입하기 바로 직전 단계인데요. 이 단계는 바로 이제 폴링 액티브에서 폴링 컨피그레이션으로 들어가는 단계가 되고요. 이때 기다렸던 TS2
앞에 보셨던 건 TS1이었잖아요. 그쵸? TS2라는 순서열에 약속된 그런 순서열 데이터를 주고받음으로써 최종적으로 폴링 컨피그레이션 단계를 성공적으로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폴링 컨피그레이션 단계를 무사히 통과하게 되면 이제 링크의 상태는 U0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U0 상태가 되면 링크의 역할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링크는 U0가 되면 자기는 그게 끝난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어떤 게 그 다음으로 존재하겠습니까? 이제 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USB에서 사용되는 상위 패켓 TP나 DP 같은 게 드디어 발생되겠죠. 그래서 TP나 DP를 통해서 뭐 get descriptor, set configuration, set address 우리가 많이 들었던 USB 8장에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그런 이제 프레임워크와 관련된 그런 커맨드들이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USB 명령어가 내려오는 것은 U0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슈퍼스피드의 경우에는 특별히 이 U0 상태에 들어오기 전에 이 상태에 들어오기 위해서 링크단에서 LTSSM 머신의 특징에 따라 이와 같은 순서열들을 주고받은 다음에서야 비로소 U0에 들어온다. 그 다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USB 통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어려웠죠? 사실 이 4장은 그냥 가볍게 그냥 개념만 파악하고 넘어가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장은 이곳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스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거나 잠시 이제 얼마 후에 출간될 USB No Mooney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익히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링크단은 사실은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면서도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던 부분이에요. 하지만 보이지 않지만 이 링크가 평상시 어떤 상태가 있는지는 이와 같은 스테이터스 머신의 변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U0 상태다, 지금은 폴링 단계다, 지금은 U1 상태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상태가 바뀐다는 것을 알고 있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어려웠습니다. 다음 시간에 5장을 통해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